먼저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보십시오. 부동산 공부가 상당히 난해한 과목이거든요. 어렵습니다. 어려운 건 딱 두 가지죠. 첫째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한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다시 말하면 행정처에서 쓰는 용어지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어렵습니다. 공법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쓰는 용어들이 워낙 많다.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어렵다. 두 번째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내용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어렵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전체적인 줄기를 체계를 쭉 잡아보고 그 속에서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줄기를 찾아간다면 공부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자.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부터 먼저 정리하십시오.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. 그래서 강의하다가 이건 중요합니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로 볼 수 있다냐면 각 지문마다 출제했던 건 몇 년도에 출제됐는지 최근 10년 동안에 출제된 내용을 거기다 다 표시해놨습니다. 요 지문은 몇 년도 난 거다. 요 지문은 몇 년도에 났던 거다. 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출제됐던 빈도가 표시되어 있는 지문들은 정확하게 숙지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. 그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정리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약 10문제 이상은 암기해서 풀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거 10문제는 따라서 부동산 공부의 기본 원리를 통하여 유추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더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찍지 말고 생각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뭘 묻는 내용이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 통밥 실력이에요. 그게 통밥입니다. 잘 생각하면 아 이러니까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. 그걸 몇 번 쭉 연습을 하다 보면 대략 그 감이 잡혀요. 저도 법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법이란 흐름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.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. 저도 국회에서 입법부장관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보고 그 관여를 해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라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.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진도 나가면서 문제 풀면서 계속 그 설명을 합니다. 그것만 잘 습득을 한다면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인데도 찍었는데도 그게 어느새 몸에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 풀고 나올 때는 나 과락이야. 도대체 40점도 못 맞은 것 같아. 근데 점수 봤더니 70점이야. 수두룩합니다.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왜? 몸에 이미 그게 체득화된 겁니다. 아,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럴 때는 저렇게 푼다는 게 나도 모르게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몸에 배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통밥 실력으로서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죠. 그냥 막 찍는 거하고 머리를 잘 유추 해석해서 찍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. 막 찍는 건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는 거고 유추 해석해서 아마 이랬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통밥 실력이고 그게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, 아무리 어렵게 출제해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정도 된다? 28문제 정도는 됩니다. 따라서 그 28개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지. 어떤 분들은 참 미련하게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려고 하십시오. 많이 본다고 해서 잘 쓰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거든요. 주관식 시험 문제하고 객관식 시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. 주관식은요. 답안지를 풍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고시 시험에서 보면은 뭐가 있죠?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입니다. 근데 1차와 2차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로 2차 붙을 수가 없어요. 1차 공부 방법과 2차 공부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. 저도 행정고시 전두환 정권 때 3차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2차까지는 붙었잖아. 주관식에 대해서 저도 답안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. 객관식에 당연히 몇 번 붙었었고 그럼 객관식은요. 공부하는 요령은 주어진 책 범위 내에서 토시까지 갉아먹는다 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.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 왜? 헷갈려버려. 이것도 봤고 저것도 봤어. 가만있어 봐.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정답이 2개로 봅니다.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책만 토시까지 갉아먹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공부하시면 오히려
객관식은 얼마든지 점수 80점 넘어가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.